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건강 운동 심리학, 운동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운동과 성격은 서로 관련성이 있어 운동의 종류와 하는 방법에 따라 성격에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 운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더 규칙적으로 지속함으로써 우울감과 편안감을 느끼고, 성격의 그 사람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운동 생리학적 효과는 별표 2개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생리적 효과는 유산소성 운동과 무산소성 운동을 우울증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것도 살짝 조깅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수영도 자전거도 포함이 되겠죠. 장기간 운동은 단기간의 운동에 대해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더 크고, 적절한 운동은 감소는 시키지만 고강도 운동은 불안 효소와 효과에 따른 부분이 미미하던가 오히려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면 자신감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운동 제어에서 발달하는 학습에 의해 갖고, 여기에 따른 필요한 그 요소들이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심리 생리적 효과 이론은 총 6가지로 열 발생 가설, 두 번째로 주의 분리 가설, 세 번째로 모노아민 가설, 네 번째로 뇌 변화 가설, 다섯 번째로 생리적 강인함 가설, 여섯 번째로 사회 심리적 가설로 나뉘게 되겠고, 이에 기대 심리에 따른 심리적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설이 사회 심리적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 활동의 심리 측정은 운동 강도 심리 측정으로 보르그의 주관적 운동 강도의 측정 척도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한 운동을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힘들고 그 정도에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20대의 건강한 사람과 80대의 노인이 운동하는 심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신체 활동의 양에 대한 심리 측정, 세 번째로는 운동 정서에 대한 심리 측정, 네 번째로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운동 심리 이론으로는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적 행동 이론으로, 합리적 행동 이론은 개인의 운동과 운동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겠고요. 계획적 이론은 합리적 이론에 포함할 그 의도를 통한 예측한 그 한계로 행동이 그 통제 인식을 두고 개념을 추가한다는 이론입니다. 아이제는 계획된 행동 이론으로 행위의 의도로 온전히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합리적 행위의 이론적 한계를 추정하고 보완한 모델을 말합니다. 변화 단계 이론은요, 별표 4개입니다. 매번 이 문제를 딛고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행동 변화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무관심의 단계, 즉 현재 운동을 하지 않고 있어도 6개월 이내에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의도가 없음. 두 번째, 관심 단계에서 현재 운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음. 세 번째, 준비 단계에서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으로 30일 내에 운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는 거. 네 번째로는 실천 단계로서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운동을 해왔지만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운동 동기가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지 단계는 운동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수준의 운동을 6개월 이상 해왔으며 안정적인 운동 상태를 말합니다. 프로차스카는 운동 변화 단계의 모형을 예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운동 단계는 인지적, 행동적 변화의 단계를 거쳐 변화시키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의 단계도 점점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고 변화가 당연히 높아짐에 따라 거기에 따른 비례하여 운동에 따른 혜택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합 이론은 건강신념의 모형으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과 질병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건강행동에 중요한 것을 준다는 이론으로 자기 효능감의 이론은 주어진 성과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신념이 되겠습니다. 사회생태학적 이론으로는 개인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개인의 동기나 지식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나 국가 정책, 환경까지 고려해 판단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운동 실천 중재 전략은 운동 실천의 영향의 요인으로서 별표 4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요인은 개인적 특성, 성별과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수준, 신체 상태와 성별 등이고 인지의 특성은 재미, 성격, 동기, 자기 효능감, 운동의 재미, 시간 부족 등이 있으며 행동 특성으로는 행동과 습관, 과거의 이력, 음주 흡연 등 다이어트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운동 실천 행동 추정 중재 전략은 운동화를 잘 보이게 두어야 하고 출석이 좋은 회원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출석 현황과 운동 수행의 결과를 제시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겠죠. 레빈의 인간행동 작용 예시는 인간행동은 개인과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되고 또 상호작용이 행동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집단 및 문화의 영향은 지도자의 특성, 성실성, 열정, 전문성이 등이 있으며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권위주의적 스타일과 민주주의적 스타일의 지도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감성적 리더십이냐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냐 이런 부분을 칭하는 거고요. 집단의 영향은 집단의 규모와 응집력이 높고 낮음을 운동 지속 실천에 영향을 줌으로써 하는 부분이 가장 강구되고 있으며 문화의 영향은 사회의 문화로 가치와 관습과 규범, 규칙, 심령 등입니다. 이는 운동 실천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행동운동 수정의 인지 전략은 행동 수정의 전략으로 운동 습관이나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적, 물리적 환경 요소를 변화시켜 운동 실천에 지속하는 전략입니다. 인지 전략은 개인 내부에 대한 생각, 믿음, 태도, 변화를 통해 실천적 지속에 만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전략이라든가 의사결정이라든가 동기 유발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를 토대로 단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설명하는 운동의 심리적 효과와 관련한 가설은 무엇입니까? 자,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위약 효과에 따른 심리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회 심리적 가설이 되겠죠. 두 번째 단원 문제에서는 운동의 심리 이론은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와 여성 전용 스포츠센터를 확충한다. 정부가 운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적립을 수립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운동 참여를 지지해주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는 당연히 사회 형태 이론으로
사회 형태 이론은 모형과 개인의 운동을 수행하는 이유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자연 환경 등의 다른 차원에서의 요인도 고려하는 이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심리 이론은 중 운동 변화의 단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세 번째, 무관심은 현재 운동을 하지 않고 6개월 이내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음. 현재 운동을 하지 않고 6개월 이내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는 단계는 관심 단계로 해당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마지막 문제로는 운동 실천을 위한 행동 수정 중재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가설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는 스포츠 수행 시 목표 설정의 속성 중 구체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단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